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탈원전이다, 재생에너지다 그런 이야기는 많은데 오늘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에너지 권력이 개편되면서 바뀌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석유는 중동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 미국에서도 석유는 나오는데 딱 자기네들 쓸 것만 있어서 수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석유는 앞으로 고갈될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 대충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아껴 써야 하는 건 당연하기는 한데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고갈된다던 석유는 이번 세기에는 당장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 됐고, 석유를 수출 안 한다던 미국은 현재 석유를 수출하고 있죠. 그런데 석유 고갈이 왜 당장 걱정할 수준이 아니냐면 석유 고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석유 자원이 한정된 건 맞기는 한데 추가로 석유 매장량은 자꾸 늘어나고, 옛날에 기술적으로 못 퍼올리던 기름까지 지금은 퍼올리게 되면서 이제는 석유 자체의 고갈로 오는 에너지의 한계 개념보다는 땅속에 있는 석유는 남아있지만 기술적으로 더 이상 뽑아 올릴 수 없는 시추 기술의 한계가 오면 석유 에너지의 끝이 온다는 개념으로 석유 에너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당장은 석유 걱정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고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작년에 미국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제치고 작년 기준으로 미국이 세계 제1의 산유국이 됐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된 원인이 셰일 혁명 때문입니다. 석유가스가 엄청나게 생산되다 보니 과잉 공급까지 발생하게 되고, 이렇다 보니까 수출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미국이 이렇게 에너지 자립을 하게 되고 추가로 에너지 수출까지 하게 되면서 달라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물론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서 너무 자세히 다루기도 힘들고 적당히 감만 잡을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미국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고생도 해보고 에너지 자립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부터 에너지에 대해서만큼은 미국은 철저하게 폐쇄 정책으로 갑니다. 원유 한 방울도 다른 나라에 안 팔았습니다. 사실 미국은 그 당시에도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추만 할 수 있다면 기존 석유를 대체할 만큼 많은 양도 되고 에너지 자립도 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기는 했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시추하기도 어렵고 시추를 한다고 해도 생산 단가가 높아서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석유하고 가격 경쟁도 안 되고 채산성이 안 맞아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는 언젠가 하기는 해야지 하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1999년에 셰일 오일과 가스를 시추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셰일이라는 안반층까지 뚫고 들어가다가 셰일층에 다다르면 거기서부터는 옆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서 그 기술 개발이 힘들었는데, 기술이 개발되고 2011년도부터는 국제 유가가 고유가에 접어들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미국 내에는 셰일 오일 시추 회사가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셰일 오일이 일반 석유보다 시추 방법이 어려워서 생산 단가가 많이 비쌌는데 국제 유가가 높으니까 단가가 높은 셰일 오일도 돈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엄청 뽑아 올렸죠. 그러다가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에너지 수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폐쇄적이었던 미국도 드디어 약 40년 만에 2013년부터는 에너지를 수출한다고 선포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해석해보면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고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세계 평화를 지키는 세계 경찰이니까? 사실 아니죠.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도 에너지에 있어서만큼은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천하의 미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가 올라가겠죠.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도 에너지 수입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기들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소비나 생산 관련해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경제도 안 좋아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지지 세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이 국제 정세 안정화가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중요했기 때문에 손해를 봐가면서도 세계의 경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제 미국은 에너지 자립을 했으니까, 아니 이제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까 약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기축통화, 세계 최고의 군사력, 거기다가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부국이 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약점까지 다 보완해버렸습니다. 옛날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가 몸에 박혀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일반 국민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뉴스 잘 안 보시는 분도 이런 느낌 한 번씩 받을 겁니다. 요즘 미국이 왜 이래 야박해진 것 같냐, 옛날부터 미국은 우리 편인데 요즘은 낯설게 느껴질 정도다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이 트럼프라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라서 더한 것도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이 과거의 미국처럼 할 이유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몇 개만 짚어봅시다. 옛날에 안정적인 가격에 안정적으로 에너지가 수입돼야 미국 경제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중동 정세에 많은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중동 일에 크게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기름 천진데 머리 아프게 뭐 하려고 그런데 신경 쓰고 돈 씁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미국한테 거슬리는 산유국들 있죠. 어디서는 트럼프의 복수로 표현하던데 예전에는 미국이 이 나라들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석유 수급 불안해지면 유가 올라가 버려서 자기들도 피곤해지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들면 산유국이고 뭐고 바로 조져버립니다. 이란 핵협정 옛날에 했던 거 제대로 된 거 아니다 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석유 수출 못하게 경제제재 들어가 버렸죠. 베네수엘라 산유국 지위 믿고 천지 모르고 반미하고 흥청망청하다가 미국한테 버림받고 지금 국민들 썩은 고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일단 마음에 안 들고 표면적인 명분만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미국이 이렇게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부국이 되면서 옛날에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 넘쳐나는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중동 위주의 에너지 시장 판을 뒤엎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에너지 시장을 미국 위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 수입을 미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서 에너지 시장의 패권을 잡겠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셰일 에너지 상품 자체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존에 있는 일반 석유에 비해서 셰일 에너지가 생산 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그게 약점입니다. 자료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셰일 오일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30달러에서 50달러 왔다 갔다 한다는데 어쨌든 기존 석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고유가일 때는 셰일 에너지가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낮을 때는 수출할 때 불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된 대량 수요처가 있어야 안정된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의 의존도 높은 나라를 위주로 셰일가스, 셰일오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름 좀 사주세요 스타일로 하는 거는 아니죠.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미국이 옛날에 체결한 한미 FTA 문제 있잖아. 이거 우리한테만 불리하게 했네. 인정 못한다. 다시 하자. 그러고 방위비 분담금 너희가 내는 거 너무 인간적으로 적은 거 아니냐. 좀 올려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딴 데서 가져오는 천연가스 너희 걸로 써줄게. 너무 과한 요구는 좀 빼자. 이렇게 하면 미국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천연가스 우리 거 써준다는데 내가 좀 이해해줘야 되겠네. 협상은 요 정도 선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셰일가스 세일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국가 간의 협상은 원래 철저하게 어떤 게 자국의 이익이 되는지 위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이 나쁘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국이 셰일가스 파는 그런 목적 하나로만 FTA 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국가 간에 다방면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데 제가 특정 부분을 부각시킨 것 뿐입니다. 너무 해결화해서 보면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미국산 LNG를 들여오면서 트럼프 달래는데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산 LNG 수입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했습니다. 1위가 멕시코고요. 2위가 한국입니다.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많이 사줬죠. 앞으로 미국산 LNG 비중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에너지를 가져오는 게 거리가 멀어서 운송비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산 에너지보다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고 기존의 에너지 공급처가 한정적이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에너지 시장에 뛰어들면서 에너지 수급에 다변화에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국 입장에서도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다방면으로 살펴봤을 때 장점이 있으니까 미국산 LNG를 사는 거지 강매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산 LNG 수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미국산 가스 수입이 많거나 비슷해야 되는데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적기는 적죠. 일본은 중동 석유 의존도도 높고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LNG는 러시아산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이 일본한테도 작년에 한 소리 했더라고요. 핵 보유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 일본이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재처리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만 플루토늄 재처리는 핵무기를 만들 때 한다는데 일본은 플루토늄 재처리를 해서 원자력 발전에 재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플루토늄 없애라고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핵폭탄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일본이 이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게 되면 자기들이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기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일본에게 셰일 에너지 수입 물량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고는 합니다. 중국도 미국 셰일 에너지 도입 물량 계속 늘리고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내부적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주장하고 있기는 한데 IT나 통신 관련해서 미국한테 경제 제재를 당하고 벌금도 맞고 하는데 미국 에너지를 수입하는 조건으로 적당히 쇼 붙이면서 해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경쟁이니 뭐 다양하게 하고는 있는데 미국이 에너지 부국이 된 이후로 사실상 미국하고 중국 패권 경쟁 승패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국이 에너지 수출 시장에 들어오면서 셰일 에너지 파워가 세지고 그렇게 될수록 미국의 전 세계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에너지로 시장을 장악한 뒤에 에너지를 볼모로 국제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미국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자기가 에너지 강대국이 아닐 때 자기들 기준으로 만들었던 세계 질서가 지금 에너지 부국이 되고 나니까 그때 만들었던 질서들이 자기들 발목 잡고 있어서 지금 세계의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G7 회의 공동성명 거부, WTO 탈퇴하겠다 으름장 놓는 거, 여러 국가 FTA 재협상하는 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탈퇴,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패권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선봉에서 타고난 협상가 트럼프가 진두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세상의 중심에 미국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미국 편에 서야 되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잘만 서면 공산주의도 번영할 수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했고 물론 개혁개방하는 조건이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반미하면 한 방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스킬을 국가를 상대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사실 자존심이 좀 상할 때도 있기는 한데 잘 먹고 잘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미국 보고 있으면 동네에 엄청 잘 나가는 지역 유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 동네에서 장사하고 사업하려면 일단 그 사람하고 적이 되면 안 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셰일 혁명 이후에 변화하고 있는 에너지 시장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